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내용 바로 ARM 인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정말 이 시장에서 대단한 기회가 한번 왔어요. 자, 이 ARM에 대한 인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RM이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 ARM이라는 회사는 바로 소프트뱅크 손정희라는 아시죠? 소프트뱅크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쿠팡을 만드신 분이죠. 자, 이 ARM은 사실 영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인데, 지금 이 ARM을 인수하려고 SK하이닉스 쪽에서 먼저 얘기가 꺼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나왔던 기사는 지금 이제 6시 반,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이 6시 50분인데, 일단 뉴스가 좀 나왔어요. ARM 공동인수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박정호 부회장님이죠. 자, 이 박정호 부회장님이 SK 스퀘어라는 기업의 대표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부터 이제 도시바라든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부터 이분이 이 최태원 회장님하고 생각을 돌려서 이런 인수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양력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요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스퀘어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했다는 점, 요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쪽의 어떤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제가 준비한 선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3월 마지막 무료 추천주입니다. 자, 요 종목 바로 4월 달에 1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대시세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세력 매집주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력 매집주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최근 매집을 끝마친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과거에 오토엔이나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이렇게 숫자 1번 위에 있는 번호 010-7752-4774로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월에 3월에 미래생명자원이나 오토엔 이 종목들 저도 이만큼 수익 중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반드시 받아보시라고,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수익 놓치신 분들 반드시 이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 종목도 받아보셨을 때 매매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SK가 지금 ARM의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검토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겠다는 거지만, 일단 SK텔레콤이랑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SK텔레콤,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SKICT 연합을 만들어서 ARM 인수에 대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검토가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SK텔레콤 갖고 있죠.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한 회사 바로 SK스퀘어가 있는데, 요건 완전히 그냥 이런 지분을 인수하고 하는 요런 그냥 회사예요. 그냥 뭐 스퀘어라는 회사가 뭐 독특하게 자기네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든가 반도체 회사 이런 데 투자 회사처럼 SK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받은 그냥 회사인데, 텔레콤이 인적 분할해서 SK가 또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지금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ARM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라 그러죠? 팹리스 기업.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냥 설계만 하는 요런 기업이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쪽이나 엔비디아나 ARM 이런 회사들은 설계 자산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끼리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같은
같은 라인에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시장에서 독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공정 거래에 위반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랑은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팹리스 기업이지만 팹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 요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종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나?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요런 게 있어요. 뭐냐면 AP라고 하거든요. 이게 AP인데 이게 모바일 칩 두뇌예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요런 AP를 하고 있고 AP나 퀄컴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있고 삼성은 엑시노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스냅드래곤을 스냅드래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엑시노스가 수율이 안 나오고 조금 발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하나 인수를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참 이 ARM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더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면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AP라든지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종합 반도체 회사로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런 공정위 쪽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ARM에 대한 인수 기회가 오나? 그래서 이재용 손정희의 각별한 관계가 주목된다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 자산만 하는 요런 퀄컴이라든지 ARM이라든지 요런 엔비디아라든지 요런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삼성전자가 하는 뭐 엑시노스 이런 거는 어차피 자기 삼성전자 AP 말고는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공급망적으로 전방 산업이 있고 후방 산업이 있고 이렇게 협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RM이 대체 얼만큼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처럼 우리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이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뭐 배경 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RM이라는 회사는 애플 그리고 퀄컴, 여러분들 AP 최강자가 사실 미디어텍이에요. AP라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모바일 CPU랑 똑같은 거예요. CPU랑 GPU랑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이런 설계를 만들어서 핵심 뇌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뇌를 AP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뭐 CPU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막 하지만 그걸 AP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걸 최강자가 사실은 미디어텍이에요. 대만 회사. 요것도 설계 자산하는 요런 회사인데, 요런 애플, 퀄컴은 우리 삼성전자 스냅드래곤 아시죠? 스냅드래곤이라고 또 계속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이 미디어텍, 퀄컴, 애플 요런 회사들 모두가 바로 이 ARM의 설계 기반을 활용해요. 자, 그래서 사실 애플도 ARM을 인수할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뭐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나 퀄컴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제 경쟁사죠. 자, 그래서 혹시나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에 애플이 지금 설계 이 AP가 정말 좋아요.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가져갈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퀄컴이나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인텔, 퀄컴, 애플 모두 ARM이라는 이 회사를 쉽게 그냥 어디에다가 삼성이나 그러니까 삼성한테 줄려 그러면 로비를 해서든지 공정위 이런 데서 계속해서 무산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벌금으로 내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인데, SK 쪽으로 간다고 치면 SK랑 또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쟁 상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SK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쪽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쪽에서 인텔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텔도 삼성전자랑 이제는 파운드리까지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어떤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ARM이라는 그거 이제 ARM이 만약에 삼성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인텔도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인텔은 어떤 회사냐? 바로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수기에 오나라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가는 것보다 SK하이닉스가 갖고 가는 게 조금 확실한 좀 문제없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꾸준하게 이 ARM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ARM을 SK가 가져가냐 삼성전자 가져가냐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정말 미래가치 10년이 달라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고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냥 매각 뭐 지분 매각 뭐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SK 쪽에서는 완전히 그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현금이 또 녹록치가 않아요.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2020년도보다 자산 가치가 25%나 더 올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선 그동안에 돈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배당도 안 주고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사실 또 삼성전자의 매력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남겨드리게 됐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